빚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피해야 할 것, 위험한 것, 이런 이미지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빚이 사실은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 일종의 초능력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이 역설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뒤흔들어 볼까요? 이게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디어 2억 원짜리 괜찮은 부동산을 발견했어요. 이걸 사려고 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빚 하나 없이 내 돈 2억 원 현금으로 딱 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대출을 좀 끼고 사는 거죠. 어떤 게 더 현명한 투자일까요? 자, 시나리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나리오 A는 내 돈 2억 원을 전부 투자한 아주 깔끔한 현금 박치기고요. 시나리오 B는 내 돈 1억 2천만 원에 대출 8천만 원을 더해서, 그러니까 40%는 빚으로 산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내가 투자한 내 돈 대비 수익률.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바로 빚을 쓴 B 시나리오입니다. 수익률은 무려 7.5%, 현금으로만 샀을 때의 6.5%보다 더 높아요. 아니, 은행에 꼬박꼬박 이자까지 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가치가 오를 때 수익은 2억 원 전체에 대해서 생기잖아요? 그런데 B는 내 돈을 1억 2천만 원밖에 안 썼으니까 적은 힘으로 더 큰 물건을 들어올린 셈이 되는 거죠. 수익률이 폭발하는 거예요. 자, 이 레버리지의 마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생각의 틀 자체를 한번 바꿔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하는 그 생각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자산이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자산입니다. 그럼 부채는 뭘까요? 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모든 것. 아주 심플하죠? 자,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좋은 빚과 나쁜 빚이 갈립니다. 아까 그 부동산 대출 기억나시죠? 그 8천만 원은 그냥 뭘 사서 써버리는 돈이 아니었어요. 매달 월세를 받거나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어다줄 자산을 사는 데 쓰인 돈이죠. 그러니까 그 빚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넣어주는 좋은 빚이 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요사키는 이런 생각의 차이를 아주 멋진 틀로 정리했는데요. 바로 현금 흐름 4분면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을 딱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봉급 생활자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이 여기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죠. 안정적인 월급,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내 시간을 회사에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S, 자영업자나 전문직이죠. 의사, 변호사 혹은 나만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봉급 생활자보다는 자유롭고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같이 멈춘다는 거죠. 결국 내 몸이 곧 내 직업인 셈입니다. 진짜 게임이 바뀌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B, 사업가 4분면이죠. 이들은 내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짜인 시스템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듭니다. 내가 휴가를 가도 잠을 자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단계가 바로 I, 투자가입니다. 여기서는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돈이 24시간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거죠. 최고의 직원을 고용한 셈입니다. 자, 이 4분면을 딱 잘라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뉩니다. 왼쪽의 E와 S는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 오른쪽의 B와 I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부자 아빠가 말하는 부의 핵심은 바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들이 그냥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현실에서 이 레버리지 전략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의 2가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꼬마 빌딩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자, 여기서도 레버리지가 핵심입니다. 근데요, 이 빚이라는 강력한 칼을 쓰려면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건물이 낡지는 않았는지, 불법으로 지은 부분은 없는지, 세입자들이 월세는 잘 낼 사람들인지, 주변 상권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정말 샅샅이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합니다. 스타트업 세계도 똑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왜 스타트업에 돈을 댈까요? 바로 내가 없어도 저절로 돌아가는 사업 시스템을 만드는 데 베팅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있는 단계에서부터 회사를 키워서 시장을 장악하기까지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의 돈,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형적인 B사분면과 I사분면의 플레이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어떻게 빚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엔 시야를 확 넓혀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빚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좀 놀라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가진 재산, 즉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 지수보다 거기서 빚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 지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이상하죠? 빚이 있으면 더 불평등해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어쩌면 빚이라는 게 자산을 나누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바로 대출이라는 제도 덕분에 돈이 좀 부족했던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집 같은 중요한 자산을 살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없었다면 자산을 가질 엄두도 못 냈을 사람들이 빚 덕분에 자산 형성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만 빚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빚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럼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부동산도 주식도 사업제도 아니라는 거죠. 바로 잘 훈련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부자 아빠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 결국 이 질문 하나를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돈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오늘 밤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